저는 늘 제 인생을 실패라 여겼습니다. 젊었을 땐 뭔가 크게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벌인 사업은 번번이 빗나갔고 결국 빚만 쌓였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전 늘 지침과 원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챙기던 모습 속에 쌓인 피로는 제가 모른 척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죠. 친구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자식들에게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며 안정된 노후를 꿈꾸는 나이가 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채권자들의 전화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전화를 받을까봐, 아내가 듣게 될까봐 저는 전화를 손에 움켜쥔 채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받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졌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속으로만 부러움과 자괴심을 삼켰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돌아서는 길은 늘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빛을 볼 때마다 저 불빛을 지켜주지 못하는 게 제 탓 같아 발걸음이 더디고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함께 겪는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피곤한 눈으로 제게 괜찮아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 속에 깔린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웃으며 이야기할 때 저는 웃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늘 미안함이 차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는 아버지, 그것이 저였으니까요. 밤마다 잠들기 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패라는 그림자는 언제나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술 한 잔에 의지해보기도 했지만 술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비톡촉 전화가 울리면 전 다시 현실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 무렵 제 인생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옆에서 본다면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의 불운한 삶일 뿐이었겠죠. 하지만 제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 이미 제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 단정 짓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버티는 것,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일이었죠. 그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렇게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저는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여태껏 해온 게 다 실패였는데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한 통의 전화가 제 운명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선배였는데 투자 제안을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겁부터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안에 남아있던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불씨, 그걸 꺼뜨리기 싫었던 거죠. 작은 계약 하나였는데 예상보다 결과가 크게 돌아왔습니다. 거래처에서 성과를 인정해 주었고 제 통장에 처음 보는 액수가 찍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며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훈아, 드디어 해냈다. 이제 가족에게 당당해질 수 있겠다. 아내에게 좋은 옷 한 벌 사주고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밀린 대출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내는 제게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어쩌면 집착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졌고 돈은 흘러들어왔습니다. 제 주변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겼는데도 집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름한 구두를 신고 버스만 타던 제가 어느 순간 외제차 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제게 고개를 숙였고 한때 무시하던 이웃들도 사업 잘 된다면서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세상은 참 단순했습니다. 가진 게 있으면 대우받고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드디어 가족에게 떳떳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돈이 많아졌는데도 집 안 공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아이들은 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버텼는데 정작 가족은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 저를 사로잡았죠. 아내와 저녁을 먹을 시간에도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이들과 여행을 가자고 해도 아빠는 바빠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가족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진짜 성공일까? 서류 뭉치 사이에서 잠든 새벽, 저는 알았습니다. 제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공허함 뿐이라는 것을. 그 무렵 상우를 만났습니다. 젊은 후배였는데 저를 마치 영웅처럼 따랐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을 보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제 귀에 꿀처럼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실패와 무시만 받던 제 삶에서 누군가가 절 존경한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상우를 곁에 두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의 비중은 커졌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열정적이었고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거래처도 그의 활발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 동시에 두려움도 자라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상우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의존심이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결국 또 일에만 빠지는구나. 난 이미 당신 없는 인생에 익숙해.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뭔데? 가족을 위해서잖아.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당신은 그걸 몰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달려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제 자존심을 위해 달려왔던 겁니다. 가족의 눈빛보다 세상의 인정이 더 중요했던 거죠. 아내는 이미 제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업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숫자를 발견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들어온 금액이 제 계좌가 아니라 상우 쪽으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불러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계약금이 내 계좌로 들어가?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제 몫입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제게 새 희망을 줬던 그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겁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거리를 걸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은 상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서류가 그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이었죠. 남은 건 빚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 당신 곁에선 숨조차 막혀. 그녀는 끝내 집을 떠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 걸까? 성공이라 믿었던 게 결국 다 헛된 꿈이었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봉사하고 가끔 제 실패담을 강연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떤 이는 제 손을 잡으며 저도 같은 길을 걸을 뻔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뒤늦은 성공이라 믿었던 건 결국 배신의 문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황혼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도 나름의 빛깔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하늘은 아름답게 물듭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패와 배신으로 얼룩졌지만 그 속에서도 배움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